반갑습니다. 성주준입니다. 목사 같지도 않은 목사 최재형에 대한 충격적인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일단 근본적으로 최재형이는 얼마 안 가서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 근데 이 인간을 목사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날 것 같지는 않고 알아서 지가 만나겠죠. 누구든지 간에. 뭐가 됐든지 간에 자기 어떤 그 일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미 최재형이가 위증을 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고발 조치가 이루어지고 위증했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 명백하거든요. 왜냐면은 김건희 여사랑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을 때 두 사람이 고위급에 대해서 인사 논의를 했다라는 것인데 아무런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본인 스스로가 또 말을 바꿨습니다. 증거가 있냐 근거가 있냐라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JTBC 언론사에 보도가 됐고 방영이 될 것이다. 세상천지에 보도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가정으로, 그리고 제보가 들어갔다. 제보는 진짜 하루에 수백 수천 통씩 말도 안 되는 것도 다 제보가 들어갑니다. 성재준이가 무슨 랩탈리언인 거 아니냐 그런 식의 제보까지도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제보가 들어갔다라는 거를 가지고 근거랍시고 얘기하는 것도 코미디고, 더 코미디가 뭡니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말을 또 바꿔버렸죠. 본인 입으로 분명히 JTBC에 그렇게 제보가 들어가 있고 방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두 사람이 인사 논의를 했다라는 증거라고 얘기를 해놓고서는 나중에 가서는 JTBC에 보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다, 다른 문제다 라는 식으로 지가 말을 또 바꾸지 않았습니까? 명백하게 위증을 했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청문회 동안에서 최재형이가 증인으로 보여준 모습은 아나무인 그 자체였습니다. 왜? 센 척해야 되고 강한 척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는 지금 뭐니까 민주당을 등에 업고서 민주당의 정의에서도 역할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 대개 그런데 민주당에서 그런 식으로 꼴값을 떨고 선두에 나섰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골로 갔죠. 그게 앞으로 최재형이가 맞이하게 될 운명일 겁니다. 본인 스스로 또한 마찬가지로 청탁금지법에 걸릴 수가 있으니까 민주당의 실드, 방어막이 필요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나댔던 것 같은데, 그렇게 나댄 거, 그렇게나 아나무인격으로 따지듯이 얘기하고 그렇게 건방지게 행동했던 거, 모든 거에 대한 책임은 최재형 본인 스스로가 짊어져야 될 겁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최재형이라고 하는 사람의 거론 행보는 그냥 종북 주사파의 행보, 그렇게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최재형 본인 스스로는 종북 주사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적어도 제가 보기에 이 사람이 보였던 행동, 이 사람이 보였던 사상적인 기반, 모든 것들은 종북 주사파가 보일 법한 그런 식의 행동과 사상들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최재형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계 진보적 통일운동가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 진보 좌파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 아닙니까? 약간 진보 좌파라고 하는 거를 자기가 좀 뭔지를 몰라서, 그리고 약간 그거를 좀 희석화를 시켜가지고 스스로 진보다라고 하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교회를 다닌다라고 한다면 공산당에 대해 가지고 당연히 부정해야 되는 것이고, 공산당 자체에 대해서 치를 떨어야 되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사상적인 얘기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유를 중시하고 자유 그 자체를 중시하는 보수 우파적인 가치, 그리고 그거를 누구보다도 혐오하고 누구보다도 파괴하려고 하는 공산주의, 이 두 가지는 절대로 같이 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한테 자유를 줬다라고 하는 그 자유의지가 생명같이 중요한 이 기독교 사람들한테는 공산주의랑 같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진보적 통일운동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마팅이 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통일사역을 위해 가지고 1995년도 미국으로 건너가서 98년도 사회운동 그룹인 NK비전 2020을 설립하면서 계속해가지고 그런 활동을 했던 게 바로 최재형입니다. 책도 많이 썼는데요. 이런 책들을 썼어요. 평양에서는 누구나 미식가가 된다? 개떡같은 소리죠. 평양에 무슨 놈의 미식가가 있습니까? 제대로 밥도 못 먹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있는데 뭔 놈의 평양에서 미식가가 되겠냐고요. 김일성이나 김정은이나 3대 그 부자가 됐거나, 그리고 거기에 지금 소속돼 있는 어떤 그 사람들, 고위급 인사들,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누가 도대체 미식가겠습니까? 누구나 미식가가 되기는 뭔 놈의, 진짜 이 제목만 봐도 화딱지가 나네. 그리고 또 옆에 뭐가 있어요? 뭔 책도 있습니까? 평양 내면 너나 많이 드시고, 평양에서 서울로 카톡을 띄우다? 평양에서 서울로 카톡을 띄우는 거를 바로 우리가 간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양에서 어떻게 서울로 카톡을 띄웁니까? 평양에서 핸드폰도 다 감시가 되는데, 그리고 애당초 평양에서 어떻게 서울로 연락을 할 수가 있겠냐? 그 간첩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최재형이가 평양에서 서울로 카톡을 띄워본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인간이 지금 제가 목사 같지도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세상 천지의 어떤 목사가 아니 인간이 영부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런 식의 무슨 뭐 시계를 차고서 영상을 찍고 이렇게 디올 파우치 같은 거를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음모를 펼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미국 같았으면 진작에 이거는 국가보안법 이 위반이 돼가지고 평생 아마 감옥에서 썩어야 될걸요. 근데 전혀 부끄러움이라고는 없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 교회협의회라고 하는 곳이 주최를 해가지고 광주, 전남 농부, 순천천 기가 막힌 곳을 다 이렇게 돌고 다니면서 디올백에 대한 시국 강연회까지도 열었습니다. 이거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최재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거에 북한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진짜 흠모하고 있었는지가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뭐 제북 인사 묘역의 묘비 정보 완성 뭐 이런 식의 프로젝트까지 했나 봐요. 라미 넥타이까지 한 것도 좀 열받게 저렇게 해놨는데 자 그러면서 지금 묘역에 가가지고 김병주라고 하는 사람을 그 묘지를 어루만지면서 회상에 잠겨 있다라고 하는데 그 김병주 그 약간 좀 정신 나가 있는 이 김병주 아닙니다. 바로 요 김병주인데요. 이 김병주가 뭐 하는 사람인지 옆에 뭐 쭉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미국에서 김일성과 북한을 선전하는 그런 식의 책을 팔았던 사람 그게 바로 또 이 김병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는 것이 김병주 씨 같은 경우도 살아생전 자기가 뭐 주사파가 아니다 북한에 대해 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억울하다라는 식으로 해명을 하던데 아니 북한에 대해 가지고 주사파가 아닌 사람이라고 한다면 왜 도대체 미국 사람, 미국에서 있던 사람이 미국에 묻히는 게 아니라 북한에 저렇게 묘역이 있습니까? 저는 저거 자체가 좀 납득이 잘 안 되는데 애당초 지금 최재형이가 가 있는 저곳에 묻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심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대한민국의 주적이 북한입니다. 근데 그 북한에서 예를 갖춰가지고 묘역까지도 저렇게 만들어 준다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들을 과연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까? 국익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까? 뻔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저런 식으로 막 묘역까지도 가가지고 막 참배하고 있는 게 그게 바로 최재형이고요. 뭐 한두 번이 아닙니다. 뭐 허구한날 제가 봤을 때는 북한을 갖다 들락날락 거리고 그것 때문에 2018년도 6월 달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까지도 받았어요. 경찰이 그때 이제 밝혔던 게 보니까 한 4번 정도 북한을 갔던 것 같습니다. 2012년도 10월, 13년도 7월, 14년도 4월 달 북한을 또 방북을 했었고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북한을 자주 방문할 수 있죠?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북한을 방문할 수 있나요? 간첩이 아니고서 이렇게 갈 수가 있나? 북한에서 지금 막 보니까 가서도 막 뭐 돌멩이를 막 맞고 아우지탄강 같은 데 끌려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극진히 저렇게 대접을 해주는 것 같은데 일반 저 같은 사람이 가면은 저렇게 대접 받나요? 갈 수도 없겠지만 갔었을 때 대접을 받나? 저 같은 사람 바로 아우지탄 가능 아닐까 싶은데 그러면서 북한 유엔 참사와 방북 일정과 관련돼 가지고 통신까지도 주고받았다. 이거는 일반 국민들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래 가지고 그때가 언제였어요?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에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까지 받았던 사람이 최재형입니다. 그렇게 이제 조사를 받으니까 무슨 뭐 이렇게 막 단체가 막 또 튀어나와 가지고 최재형 목사 국가보안법 적용에 대해서 막 규탄한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이제 나섰던 게 NCCK라고 하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름만 들어봤을 때 굉장히 홀리한 느낌이 있는데 전혀 홀리하지가 않습니다. 여기가 지금 보니까 1924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북한과 밀접하게 교류를 해왔던 목사들 그런 사람들이 주도가 돼 있는 곳이 바로 이 NCCK라고 하는 곳인데 세월호 운동을 또 주도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박근혜 탄핵을 주도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석기 석방까지도 주장했던 게 바로 이 단체라고 합니다. 거를 타선이 하나도 없죠. 그렇죠? 저는 이 모든 것들을 살펴봤었을 때 이 최재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문재인 정부 때에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사람이고 다시 한번 보수 정부에서 관련돼 가지고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일반 국민이라고 볼 수 없는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이고 사실상 북한에 굉장히 깊게 동조하고 북한 체제에 대해서 흠모하는 마음이 있다. 그거를 가리켜서 우리가 간첩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최재형은 간첩이다라고 해도 이게 법적으로 간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문재인 정부에서조차도 조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금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